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이고요.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됐잖아요. 근데 대전하고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서 또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위생관념 그리고 방역 수칙 잘 지켜서 건강한 생활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건강 관련한 이 얘기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갑겠는데요. 특히나 서울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또 남부 산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얼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경북 북부 또 동해안에는 낮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약간 오기도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 기온 4도에서 15도,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뿐만 아니라 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3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진짜 추석 지나면 한 해가 쏜살같이 그냥 쭉 지나간다는 말이 실감나요. 벌써 10월도 중순 정도가 됐고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요게 지나면 또 2021년이 되면 한 살 더 먹고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한 살쯤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직 그럴 나이인가? 그럼요. 이게 사실 이게 비춰지는 액면 나이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요즘에 이 액면을 찍어주는 이 어플이 있는데 아, 그래요? 제가 액면을 딱 찍었지 않습니까? 액면을 네. 딱 찍었는데 28살로 와. 일단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28이 나오지? 그러니까요. 아니 네. 이건 뭐 과학이 정확한 거거든요.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네. 두 분 할 수 있게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열어주세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네. 몇 살 나올지. 이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아니 별게 다 나온다. 같이 사진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찍어. 그래 둘이 같이 해도 나와요? 네네, 그럼요. 여기 봐야 돼. 근데 이게 아직 잠시만요. 네. 이게 무슨 효과를 입혀야 되는데 네. 무슨 효과? 효과가 아니고 역시 나는 몇 살. 네. 현대 문명이 여기서 좋아요. 똑바로 해줘야지. 같이 찍어봐요. 자. 네. 하나, 둘. 몇 살이요? 어머 뭐야? 21살. 야. 이 어플 만드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배님 네. 어떻게 알았어? 저는 39살 되겠습니다. 39살. 야, 이 정도면 사기인데요. 오. 야, 이거 이 재밌는데? 너무 기쁜데요, 이거? 자, 그쵸? 두 분은 어떨까요? 궁금한데. 두 분 아까 찍어놨거든요. 이거 찍어놨어요? 그래요? 좀 더 찍어놨거든요. 네. 그 화면으로 나올 겁니다. 두 분 나이. 한번 보여주시죠. 어머, 미네어 선생님. 18살, 한동원 선생님. 18살? 18살은 진짜 너무했네요. 아니, 한동화 장님 50. 찍더라고요. 제 나이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괜찮아요. 어플이니까. 형 오늘 한테 괜찮겠어? 어플을 보니까 머리 색깔을 인식을 하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사진을 찍을 때 이제 그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오차 범위가 10살 나옵니다. 뭐가예요? 그것도 10살 더 나오셨어요. 예인 씨가 네. 21살부터 30살이 나왔다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제 팬 여러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뭐가 네. 결과가 안 좋거나 이러면 말이 많더라고. 말이 너무 많았네. 야, 근데 하여간 이렇게 좀 다들 그래요. 좀 네. 어려 보인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민혜연 원장님이 이렇게 심하게 어려 보일 줄은 몰랐어요. 18살. 저렇게 나오니까 약간 믿음이 없어지네요.
근데 사실 저도 언젠가부터는 뭐 예뻐 보인다 이런 말보다 네. 어려 보인다는 말을 더 좋아하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외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겉으로 어려 보이면 속도 더 건강하다는 뜻이라서 그래요. 특히나 뼈 건강이 더 좋다는 뜻이죠. 뭐 그러면 어려 보인다는 것은 뼈가 더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보통 좀 동안으로 보인다 이런 사람들 보면 피부가 좀 탱탱하고 탄력 있죠. 네. 반면에 피부가 좀 늘어져 있고 주름이 많으면 노안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연구에서 갱년기를 지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얼굴에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름과 뼈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갱년기 골다공증에 대한 얘기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타공인 어르신들의 아이돌, 또 어르신들의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국민 안내양 김정현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라이. 아,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김정현 씨도 동안으로 유명하고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네. 더 슬림해지고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아우, 왜 그러지? 나이 들수록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갱년기 약을 끊고 네. 사실 그냥 운동하고 이 식이요법을 했더니 오히려 붓기도 빠지고 좀 몸이 슬림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슬림해졌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 좋아. 그럼 갱년기도 다 끝나신 거예요? 아니 진행 중이죠. 그렇군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궁금하다. 김정현 씨 이렇게 더 앳된 모습으로 나오셨으니까 네. 아까 그거 한 거. 얼굴 아까 찍어놨죠. 아, 찍어놨어? 아, 찍어놨어요. 진짜. 어디 제가 봐요. 찍어놨습니다. 네. 아까 네. 찍히셨잖아요. 네. 그거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몇 살로 나왔을까요? 오. 아이고 30세. 세상에. 야, 굉장하네요. 이거면은 아. 한 뭐 이렇게 막 30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실망이 안 한 18살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다. 그래도 20살 어리게 나오겨. 아니,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도 더 생기 넘치는 모습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네. 환영해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갱년기 골다공증 얘기할 건데 글쎄 나이가 들어갈수록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뼈 건강이고 네. 나이가 진짜 70대 이후로 가면 어디 자칫 짚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골다공증 큰일 나죠. 때문에 이게 뼈가 주저앉는 맞아요. 얘기들이 네.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골량이라 그러잖아요. 네. 골량은 30세 정도의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경을 지나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들잖아요. 골량도 같이 감소하게 되면서 골다공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완경 이후에 보면 5년에서 10년 동안 골밀도가 25에서 30% 가량 줄어들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저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죠. 골 밀도가 점점 감소해서 구멍이 그러네. 숭숭숭 뚫리죠.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전을 골감소증이라고 하고요. 네. 골감소증에서 멈추지 않으면 구멍이 이렇게 숭숭숭 뚫리면서 골다공증을 진단받게 됩니다. 저 끝에 사진은 툭 치면 부러지겠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형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제 골다공증이 얼마나 이제 현실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이제 이게 뼈 모형입니다. 네. 잘 잡히나요? 아무튼 들어볼게요. 지금 이 왼손에 들고 있는 뼈 모형은 골밀도가 골량이 아주 네, 충분한 그렇죠. 네. 골밀도가 좋은 건강한 뼈고요. 오른쪽에 있는 뼈는 골량이 적은 골밀도가 감소해 있는 골다공증이 아주 심한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현실에서 자 볼게요. 어디 무서워. 부딪힐 수 있잖아요. 네. 넘어질 수도 있고. 괜찮죠. 그런데 생각보다 살살 치시는데. 그래 세게 세게. 예. 마음에 들어요? 예. 마음에 듭니다. 지금 얼굴 나이도 많이 나와서 기분도 안 좋은데. 그렇죠. 이렇게 부러진다. 이렇게 쉽게 부러진다고요? 이렇게 쉽게 부러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쉽게 부러질 정도로 야, 그러네. 골다공증 위험합니다. 무섭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다 알겠어요. 정말 어르신들 낙상주의해야 된다는 맞아요. 게 저런 건데요. 김정현 씨는
뼈 건강하신 거죠? 순간 저 망치 좀 줘보세요. 근데 그 주위에서 갱년기가 오고 그러면 이 뼈 양도 이제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 굉장히 신경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아직은 관절이랑 이 뼈 상태는 괜찮다고 해서 우선은 안심입니다만 깜짝 놀랐어요. 아, 깜짝 네. 아니, 남 얘기 아니야. 안 그래도 그래서 네. 김정현 씨의 뼈 건강 상태를 입수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골밀도 검사를 해봤는데요. T스코어 점수가 마이너스 1.0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치상으로는 어떤 거예요? 네, 보통 골다공증 검사를 하게 되면 절대적인 값이 딱 나오는 게 아니고요. T스코어라고 해서 본인의 뼈 이제 여러 군데 찍을 거예요. 요추 찍을 수도 있고 손목 뭐 뼈를 찍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아주 건강한 젊은 성인의 평균치랑 비교를 한 값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T스코어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이상이 나왔을 때 이제 정상이라고 보고요.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2.5까지를 골 감소증 그리고 마이너스 2.5보다 더 낮게 나왔을 경우에는 골다공증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김정현 씨 수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정상치 제일 아래쪽에 지금 딱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정상이기는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갱년기를 겪고 계신 시기라고 하면 이 이후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뼈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 게 관리를 좋은 잘해야 거죠. 되겠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러질 뼈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정상범주한테 드는 거예요. 이제 홍조가 시작이 되려나 근데 우리가 골다공증 이러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갱년기 여성 이러잖아요. 네. 근데 갱년기 여성뿐이 아니고 골다공증에 고위험군이 있대요. 그래서 네.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골다공증 쉽게 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건 알죠? 뭘까요? 술, 담배지. 그렇죠. 술, 담배. 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술 아니면 뭐 콜라. 저런 거 아닐까요? 막 이렇게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이가 사람 되게 좋아하면 맨날 잡아당기니까. 음료수 좋아하는 사람. 보겠습니다. 정답은 커피? 예. 커피요? 커피예요? 말이 안 돼. 진짜. 왜 커피죠? 아니 뭐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화들짝 놀라시면 어떡합니까? 카페인? 그렇죠. 카페인 때문인데 실제로 이제 지금 이제 놀라시는 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나 커피 달고 사는데? 그치. 그렇죠. 뭐 저도 아침에 커피를 지금 한 잔 마셨는데. 아, 저는 당연히 술, 담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술, 담배 영향을 주는데 특히 이제 커피가 문제가 되는데 커피 속에 이제 보통 우리가 한 잔을 마신다고 치면 한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 양이 100mg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잔을 마시게 되면 커피의 카페인이 몸속에 있는 칼슘을 밖으로 빼내는 작용을 하는데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칼슘이 6mg 정도가 배출이 되죠.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몸속에 있는 칼슘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카페인의 작용 때문에 네. 골다공증이 심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뭐 하루 한 잔의 커피는 뭐 몸에 좋다 이런 말을 들어서 제가 더 놀랐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안 좋은 게 뭐 달고나 커피라는 말도 단 거? 있고. 되게 좋아하는. 사실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건강 효과는 굉장히 좀 연구가 많아요. 약간 논란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네, 커피에 네. 카페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네. 폴리페놀도 풍부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논란 없이 안 좋은 커피가 바로 달고나 커피예요. 설탕 녹여서 이게 소다 넣고 한번 챌린지에 있었죠. 4,000번 저어야 된다는. 아니 어렸을 때 달고 살았죠. 그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어가지고. 저어가지고 네, 네. 슈슈슈슈 부풀어오르고. 이거 저도 최근에 해보셨어요? 만들어 먹었거든요, 집에서. 소다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소다를 너무 많이 넣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달고나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뭔가 이제 지쳤을 때 뭔가 네. 당 충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럼. 굉장히 좋던데요. 그래서 요즘 아우, 커피 달고나. 타서도 많이 네. 먹거든요. 근데 저걸 이제 막 저어가지고 힘드니까 단 거 먹는 거야. 맞아. 당이 떨어져서. 불 붙어가지고 이게 설탕을 계속 돌리잖아요. 그럼 저기서 불이 확 붙어요.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네. 사실 정확한 레시피대로는 안 만드셨네요. 원래 커피와 설탕만 넣고 불을 가열하지 않고 정말 저어서. 얘기하신 대로 손의 힘으로 네. 계속 저어서 달고나 비슷하게 만드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설탕의 함량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뭐 맛도 좋고 하지만 사실은 뼈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하게 혈당이 올라갔을 때는 칼슘의 흡수를 막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인의 효과뿐만이 아니고 지나치게 많은 설탕의 양 때문에도 칼슘 흡수를 막아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커피가 지금 뭐 한동화 원장님도 아침에 한 잔 하셨다고 그랬지만 아침에 한 잔 이걸 안 하면 정신이 안 차려지죠. 맞아. 안 하루의 차려져요. 시작이 좀. 그거 끊기가 어렵거든, 그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피를 이제 드셔야 되는데 골다공증이 걱정된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아까
방금 민혜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설탕이 들어간 달고나 커피는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들어가면 그래도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뭐요? 우유. 우유. 우유가 들어간 커피가 뭐죠? 라떼. 라떼. 그렇죠. 카페라떼. 네. 카페라떼를 드시게 되면 보통 우유 티스푼 한 잔에 들어있는 칼슘의 양이 6mg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한 스푼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좀 우유가 좀 많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골다공증이 심하면 안 드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못 끊겠다 그러면 우유를 좀 충분하게 넣어서 카페라떼로 섭취하시면 조금 더 안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라떼는 안 단 건가요? 안 우유만 달죠. 들어가죠. 네, 시럽을 안, 알아야죠. 안 넣고 마시면 이제 라떼 먹어야 시럽 돼. 잔뜩 넣으셔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모님이 땡땡땡땡이 있던 사람. 이거 그거겠네. 어떤 거요? 이게 있던 사람. 그치. 골다공증이 그치? 있던 사람. 이건 바로 나오지, 이런 거. 정답은 골다공증이 있던 사람. 가족력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제작진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쉽게 맞췄어. 너무 쉽게 맞췄어요? 이런 건 맞춰줘야지. 그렇죠. 만약에 이제 부모님, 특히 어머니한테 골다공증이 있으면 자녀분, 특히 딸한테는 그 유전될 확률이 골다공증 유전될 확률이 오. 40%. 꽤 높네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좀 놀라셨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보통 보면 이제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는 어머니가 있다 하면 그 딸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갱년기 증상 중에 골다공증을 포함해서 대사증후군까지 유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니가 지금 골다공증 심하게 앓고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폐경기, 완경기 전이다. 그러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골다공증이 있던 사람은 쉽게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근데 이게 왜 저 유전력, 가족력이라는 게 네. 섭생이 너무 같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늘 같이 식사하고 또 움직임도 같고 이러니까 그래서 오는 거지. 네. 뭐 DNA의 영향, 뭐 그런 것도 조금 있겠지만 섭생 같은 걸 거예요. 골다공증은 유전적인 영향이 좀 있어요. 진짜요? 습관뿐만이 아니고 모계 쪽으로 해서 좀 유전적인 게 있어서 네. 골다공증만큼은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좀 골절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 예. 어릴 때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그랬구나. 내가 좀 조심해야겠네. 어떻게 돌려보려고 그랬더니 유전적인 게 있다 합니다. 그래, 조심하십시오. 네. 예. 자, 그리고 만성질환 무엇이 있는 사람. 만성질환? 뭐 만성질환 뭐 만성? 대표적인 뭐 혈압 쪽 있고. 혈압, 뭐 고혈압, 당뇨. 당뇨 셋 중에 하나인데 만성 질환으로 콜레스테롤? 누워 있는 게 많으세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당뇨? 당뇨. 아까 달달한 거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달달한 거 말씀드렸는데 사실 당뇨라고 하면 네.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거나 분비가 돼도 기능을 못해서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질환이잖아요. 근데 인슐린이 이 혈당을 조절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거든요. 사실 인슐린이 약간 성장 호르몬처럼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을 성장시키고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돼요. 근데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아예 분비가 안 되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뼈에 전혀 자극을 갈 수가 없으니까 혈당만 높은 게 아니고 골밀도도 떨어지게 되겠죠. 사실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은 1형 당뇨보다는 2형 당뇨예요. 2형 당뇨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식이 조절 같은 게 잘 안 되셨던 분들이 오랫동안 혈당이 높은 상태가 반복이 되면 인슐린이 이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나오지만 기능을 못하는 저항성이 있는 경우가 2형 당뇨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는 2형 당뇨에 분류가 되는데요.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골밀도를 비교해보면 정상인들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골절이 증가해요. 특히 엉덩이뼈 골절이 1.7배 정도 정상인들보다 더 높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골밀도가 높다고 해도 골질이 저하가 됐다는 거죠. 계속 고혈당 상태가 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뼈 안에 노폐물 같은 것도 제거가 안 되고 계속 이런 유해물질 같은 것들이 침착이 돼서 오히려 골절의 위험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엉덩이뼈 골절 말씀하셨는데 네.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니면 일어나다가요 하체에 힘이 빠지면 털썩 주저앉아요. 이러면 엉덩이뼈 고관절 대퇴부 골절이 생기는데 이게 또 사망 위험을 높인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통은 이제 고관절 골절이라고도 하고 얘기하신 대로 대퇴골절이라고도 네. 하고 뭐 엉덩이뼈 골절이라고 하고 다 똑같아요. 골반에 허벅지뼈가 끼어져 있는 이 관절 있는 부분에 골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뼈가 좀 부러질 수도 있죠. 어차피 붙잖아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골절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대퇴골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뼈
중에 거의 가장 단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튼튼한 뼈인데 이 뼈가 부러진다는 건 이미 골다공증이 있다거나 많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퇴골절 환자 같은 경우는 50%가 이전처럼 생활할 수 없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또 대퇴골절이 발생을 하면 1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20%나 돼요. 사망률까지도 굉장히 네. 높일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골다공증이 있다거나 근감소증까지 동반이 됐다. 그러면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 올라가죠. 보통 이제 뭐 누구나 골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잘못 넘어지면 골절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골다공증에 의한 골다공증성 골절은 재발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1년 안에 다시 골절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정상인들에 비해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1년 안에 다시 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500%. 5배나 높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절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 김정현 씨도 이 고관절 골절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팠던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2년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친정 아버지도 이제 원래 당뇨가 있긴 했지만 그냥 빗길에 나갔다가 탁 넘어지셨는데 이게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심정지가 오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한 달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시골 다니면서 어르신들 만나보면 고관절을 다친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거나 네. 일상생활 자체가 불편하고 굉장히 아프대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고관절 그냥 수술 별게 아닌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무섭고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제 80 넘고 90 가까이 된 어르신이 그러면 이건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정말 가족들 고민돼요. 네. 요새는 이제 반드시 날이 수술해야 추워지면 된다고 네.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날 추워지고 요즘에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되는 시즌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죠. 네.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절과 근육이 굳어요. 그럼 경직되기 때문에 몸이 좀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절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지면 또 요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좀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단풍. 산으로 많이 가세요. 예,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움직임이 적다가 이제 좀 이제 거리두기도 나가도 약간 되겠구나. 이완 이렇게 좀 풀어졌고 단풍놀이 한번 가볼까 산에 갔다가 낙상을 할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래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땅도 얼어가지고 올라가다가 그치. 이제 잘 보고 올라간다 그래도 넘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더욱더 심각해질 텐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이제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짝만 미끄러워져도 낙상을 해서 겨울철 빙판에 넘어져서 골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당연히 골절 상황을 입게 되게 되면 고등이 불편해지겠죠.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정현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관절 골절이 되게 되면요. 우리의 이제 무게 중심을 전혀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거동을 아예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누워서 지내셔야 되는데 욕창이 생기십니다. 욕창이 생기시면서 2차적인 합병증까지 또 결과적으로 아버님도 이렇게 사망하셨다 그러는데 치명적인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골절은 정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낙상 넘어지는 거 등산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 말고도 집에서요. 특히 삼겹살을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 바닥이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그거 먹고 고기 나면 나면. 오만 대 튀어가지고요. 바닥 제대로 닦지 않으면 미끄러워요. 맞아. 아이들도 밀끈해서 넘어지는데 어르신들은 더 하시다고요. 네, 네. 그거 그래서 조심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외식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외식 안전을 위해서. 방금 이제 이재영 MC께서 삼겹살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주의하시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 예. 골다공증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이 삼겹살보다 더 골다공증을 철저하게 더 관리하시게 되면 네. 골절의 가능성을 65%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특히 고관절 골절의 위험도를 86%나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삼겹살 구워드는 거 주의하시고 골다공증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얼굴뿐이 아니고 뼈까지 아주 영하신. 자, 관리 비법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김정현 씨. 그런데 무슨 촬영하시는 거죠? 네. 진짜. 네. 오, 한 뿌리 통째로 도전? 제가 지금 개인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좋은 농수, 임산물, 축산물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수수료 없이 여러분들께 개인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판로가 막힌 지역 특산물을 무료로 홍보해주고 있다는 그녀. 우리남양 TV에 오신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3월 함양 사과를 첫 편으로 뻘에서도 전복이 살아요. 이 방호박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오늘 홍보해드릴 물건이 바로 짜잔! 다른 점이 지자체 장을 연결해서 직접 소개를 들어요. 짜잔! 결국 체온이거든. 어려운 농가를 돕는 일이기에 더 열심히 촬영 중. 구독! 깜짝이야! 좋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괜찮으세요? 근데 출연료 안 먹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 괜찮습니다. 즐겁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도 뭐 드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이렇게 좋은 우리의 제품들을 같이 홍보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맞습니다, 몰라요. 맞습니다. 이런 방송은 네. 진짜 따뜻한 거예요.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합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오늘의 촬영. 마지막 인사만 남았다. 남도 장터에서 개미진 남도의 맛을 잡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감독님이세요? 네. 어떻게 알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이세요? 한 입을 쏘기 참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언제 한 입을 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농가들의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겠느냐라고 김정인 씨가 먼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일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기획을 시작을 해서 농산물을 구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분들은 관심 있게 봐주시고 댓글도 응원의 메시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이런 모습 좀 흐뭇하죠. 수수료를 안 받는가 봐요. 그냥 홍보만 해드려요. 나 놀랬어. 드디어 촬영 종료. 그럼 이제 집에서의 일상을 살펴볼까요? 외출 후 손 씻기는 기본 중에 기본. 30초 이상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자마자 그녀가 한 일은 지금부터는 주부 김정현입니다. 할 일이 태산이야 집에 오면. 주부 김정현이 떴다.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노동요. 요즘에 제가 나훈아 선배님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멋있어. 신나는 노래에 맞춰 신나게 청소 시작. 아테스요. 너무 좋아 아테스요. 소크라테스요. 왜 이래. 소크라테스요. 사랑은 또 왜 이래. 설거지를 할 때도 흥이 넘치는 그녀. 아침에 애 유치원 가고 남편 나가고 나면 집이 진짜 전쟁터예요. 근데 이걸 또 언제 치워 이렇게 막 짜증내다 보면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 받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내 몸 망가지는 건데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그냥 기분 좋게 후다닥 해버리고 내 할 일을 하자. 그래서 저는 좀 집안일도 즐겁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때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김정현 씨의 이상 행동? 아이고 다 했다. 지다디. 근데 걸어 다니실 때 그냥 안 걸으시네요? 그 2번씩 외발뛰기거든요. 근데 이 외발뛰기를 하면 이 뼈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이 근육도 좀 붙고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집안일 하다가 아니면 일하다가도 이렇게 외발뛰기를 자주 해요. 외발뛰기를 하면 뼈에 자극이 가해지면서 뼈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골밀도가 증가한답니다.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워낙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하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면 나이 들어서 뼈가 부러지면 이게 뼈도 잘 안 붙고 그리고 다리가 건강해야지만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하체, 특히 이 뼈, 다리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주 손쉬운 이 그냥 외발뛰기 쉽잖아요. 이걸로 제 몸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진짜. 잠깐 몇 시야? 밥할 때 됐잖아. 밥 해야 되겠다. 밥 해야 되겠다. 밥 배고프다. 밥이 보인다. 애기 올 때 됐다. 나한테 해달라 소리 같아. 밥 당번. 저기 뭐지 태연이
두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청국장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지? 계란말이. 재료는 쏟아놨어? 네, 재료 있어요. 다 준비해놨습니다. 들어가시죠. 셰프님 들어가시죠. 다 준비해놨습니다. 오호,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 원래 이렇게 요리를 많이 하세요, 지금요? 요리 당번이에요, 당번 사실은. 왜요? 아내분 안 하시고? 그게 뭐 요즘에는 뭐 여자가 밥하고 남자가 뭐 살림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잘하는 사람, 전문가가 해서 가족이 맛있게 해 먹는 게 바로 그게 가족의 건강, 비결 아니겠어요? 가족의 건강을 위한 남편의 첫 번째 저녁 메뉴는 바로 달걀말이. 달걀 노른자 속 풍부한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뭐 타는 냄새 나는데? 다른 냄새가 아니라 계란을 2개만 했어요. 3개를 해가지고 아유. 3개를 하든 2개를 하든 계란말이는 계란말이지. 베라버렸어. 모양은 망쳤어도 영양은 그대로. 자, 두 번째 요리는 청국장, 마늘, 먹기 좋게 썬 채소를 뚝배기에 담고 두부를 큼지막하게 썰어 넣으면 남편표 청국장 완성! 짠. 두부에는 뼈의 주성분인 칼슘과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근육 형성에 도움을 준답니다. 후후 불어. 뜨거워. 평소 뼈 건강을 위해 두부와 계란을 챙겨 먹는다는 김정현 씨. 자, 과연 아이의 입맛에도 맞을까? 999만큼 맛있어요. 까먹은 거 있다. 뭐? 잠깐만. 아이고, 이걸 빼먹었네. 뭐야? 아우, 색깔 예쁘죠? 나만의 주스. 뭐야? 빼놓지 않고 꼭 챙긴다는 것.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제가 요즘 매일 챙겨 먹는 콜라겐인데요. 이게 이제 뭐 운동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 건강을 위해서 제가 꼭 챙겨 먹는 게 바로 이 콜라겐이에요. 아무튼 혼자만 먹어. 건강을 위해 챙겨 먹던 콜라겐을 이제는 남편에게도 전파하는 그녀. 콜라겐 먹어봐요. 콜라겐? 콜라가 아니고 콜라겐. 아유 진짜. 태연 아버님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봅시다. 그녀의 건강 비결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네, 김정현 씨는 가족과의 건강한 생활 속에 이 동안의 비법과 뼈 건강의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김정현의 뼈 튼튼 건강법입니다. 첫 번째. 콩콩콩 외발? 외발뛰기. 이거 나이 들면 이거 위험하지 않나? 이거 위험한 거였어요? 저 보기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이거 진짜. 어때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한 다리를 오래 뛰면 무리가 가겠지만 그냥 오른발 2번 콩콩, 왼발 2번 콩콩 번갈아 가면서 하고 좋은 게 어디에서든지 특별히 운동할 장소를 차지 않아도 된다는 게 되게 장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대기실에서도 콩콩. 그래요? 이거는 건강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딱 들었을 때는 뭔가 굉장한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긴 했거든요. 그죠. 무리가 갈 수도 있는데 이제 또 그렇지도 않는 게 뭐 우리 그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운 용어 아세요? 뭡니까? 용불용설. 저거 안 알죠? 쓰면- 저거 알죠?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발달한다. 이제 우리 신체 기관 중에 용불용설과 관련된 기관들이 뭐 대표적으로 뇌, 심장, 근육이 있는데 또 하나 뼈도 그렇습니다. 이제 뼈는 이제 만들어지면서 계속 이제 파괴되는데요. 파골 세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특별한 자극이 없이도 분비가 되면서 이제 뼈가 이렇게 없어지는데 이렇게 조골 세포, 골 형성 세포는 특별한 자극을 받으면 더더욱 분비량이 늘어나요. 그래서 계속 압력을 이렇게 가해지거나 여러분들 그 농구 선수들이나 이렇게 줄넘기를 많이 하게 되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하잖아요. 중력에 저항하는 운동들, 그리고 아까 콩콩콩하는 외발뛰기 그런 것들도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착안한 거거든요. 농구, 배구 선수들이 콩콩 점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뼈가 튼튼해진다고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잘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근데 저도 줄넘기 이렇게 해보면 왼쪽 관절 쪽이 좀 아파서 줄넘기를 좀 하다가 그만두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건강할 땐 괜찮지만 조금 어디가 안 좋을 때 하면 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무릎 관절염 있을 때는 이제 외발뛰기를 하시면 더 무리가 네. 갈 수 있어요. 체중 부하가 더 한쪽으로만 쏠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골격근만을 움직이는 운동만 해도 관절과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우주 정거장에 보면 중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칼슘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중력이 없는데 그래서 요즘은 그 와이어를 이렇게 밴드를 묶어서 운동을 하지만 골격근만을 운동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칼슘이 흡수가 촉진되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관절에 무리가 있으면 팔다리만을 움직이는 운동만 해도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고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테에서는 무리가 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법 알려주실 거죠? 네, 눈치가 정말 빠르시군요. 알겠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제자리 걷기 운동 한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이것도 누가 바꿔야 되겠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은 아래, 왼쪽, 오른쪽.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혹시 정인 씨, 한트 때문에 행복한 아침을 본다는 소문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네. 아직 그 소문은 금시초문이 안 난 거예요. 아직까지 안 난 거예요. 심지어 게스트도 안 받아주면 어쩝니까?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골격근만을 움직임으로써 뼈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준비했는데요. 골격근만을 움직임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뼈로 칼슘 흡수를 촉진시킨다. 두 번째, 관절과 근육량을 늘리면서 강화시키면서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세 번째, 척추와 골반을 움직임으로써 몸의 균형을 잡고 그래서 낙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은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걷기인데요. 한번 걸어보실까요? 이렇게 걷잖아요. 이 걸을 때 보통 저도 약간 팔자걸음으로 걷는데요. 팔자보다는 11자로. 유지를 하시고 무릎을 좀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팔은 약간 구부려서 리드미컬하게, 그렇죠? 그 에어로빅, 그렇죠? 에어로빅 하듯이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걷는 거는 팔다리의 관절과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몸통 돌리기. 오른쪽 발을 옆으로 빼고 몸통을 왼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온 상태로 왼쪽 발을 왼쪽으로 빼고 몸통을 오른쪽으로 반대로. 그렇죠. 이것도 좀 리듬을 빠르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척추와 골반을 움직임으로써 균형을 잡아주고 무게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낙상을 또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까요? 스트레칭은 다리킥입니다. 다리킥. 다리킥, 왼쪽 다리를 킥해볼까요? 킥하면서 오른쪽 팔을 뻗어주는 겁니다. 킥. 그렇죠. 킥. 킥.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때 어깨도 좀 리드미컬하게 해주면 좋은데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킥. 벌써 호흡이 가빠워. 그렇죠. 좀 이렇게 팔다리를 이완시키면서 스트레칭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익숙해지면 무릎 킥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내리시고 왼쪽 무릎도 올려주시고 이때 팔은 같이 오른쪽 무릎을 할 때 내리고 당겨주시고 왼쪽 무릎을 올릴 때 숙여주시고. 이거 뭔가 가격하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 왜 안 들어왔어? 어저께 왜 안 들어왔냐? 정수 놓치 계속 끌래 이런 거지.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운동을 해주면 현진연고, 진연고. 팔다리의 근육을 높여주고 관절도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동작을 이어서 해보겠는데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실까요? 신난다. 리듬에 맞춰서. 자, 템포가 좀 빠르죠? 춤 같아, 춤. 신나네. 춤추는 것 같아. 몸통 돌리기. 나왜 나한테 이거 재밌다. 신나요. 자, 만났어. 자, 이렇게. 자, 쭉쭉. 시원하죠? 오, 좋아요. 오. 자, 오늘 왜 안 들어왔어? 왜 안 들어왔어? 술 먹고 들어왔지? 왜 안 들어왔지?
운동되죠. 많이. 자, 춥셨으니까 걸으면서. 자, 이 상태로 해서 제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아니 오늘 마무리까지 아주 깔끔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요. 그 애플에서 앱에서 나 53세잖아. 근데 몸 신체 운동한 거 보니까 18세예요. 저만 숨이 안 차. 너무 힘들어. 사실은 이 중에서 저 민혜원 원장님 빼고 제일 유연할 거예요.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뭐. 와, 오늘 하트 너무 재밌는데요. 그러죠. 네. 좋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좀 무리가 덜 가는 운동하시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영을 하시는 맞아요. 수영에서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슬슬 걷는 거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수영이 중력의 힘을 좀 덜 받게 되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있다거나 내지는 고도 비만이신 분들한테 저도 수영을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런데 뼈 건강을 위해서만큼은 수영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관절에 좋은 운동과 이 얘기했던 뼈에 좋은 운동 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절은 중력 부하가 크면 무리가 가죠. 근데 뼈는 중력 부하가 있어야지만 좀 자극을 받아서 더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뼈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한다고 하면 오늘 한동원 선생님 알려주신 것처럼 걷기. 이런 운동들로 좀 중력의 영향을 같이 받고 뼈를 자극해 줄 수 있는 동작들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수영보다는 한트가 좋다. 한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건강법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와 두부와 달걀입니다. 달걀. 사실 김정현 씨 같은 경우는 뭐 방송하시면서 정말 전국 곳곳에 맛있는 거 다 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특별한 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오늘도 먹었어요. 두부와 달걀.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은 특산품들이 많고 그리고 제철에 나오는 그 원재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두부를 먹는 이유는 그거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늘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두부는 슈퍼 가면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두부가 됐든 연두부가 됐든 챙기는 편이죠. 네. 아니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이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두부를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뼈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뼈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격리를 좀 생활을 하다가 나오는 분들 이제 두부 먹이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운동 같은 거 잘 못하고 그러니까 뼈가 약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뼈에 도움이 주니까 이런 것들이 먹은 것도 있습니다. 자, 왕경우에 두부 같은 콩으로 만든 식품을 먹으면요.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난소를 제거한 왕경 상태로 만든 실험 쥐에게요. 2주 동안 한쪽은 옥수수, 한쪽은 콩으로 만든 먹이를 공급했더니 콩을 먹인 쥐들의 경우에서는 뼈 상태가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즉 콩으로 만든 식단이 뼈의 강도를 올린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두부 자체가 칼슘의 함량도 높기 때문에 뼈에 직접적인 영양소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달걀 같은 경우는 사실 못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좀 드시잖아요. 단백질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뼈 하면은 뼈만 생각하시는데 뼈의 짝꿍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뼈가 강해지면 근육도 강해지고 근육이 강해지면 뼈도 강해지기 때문에 달걀의 풍부한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달걀 역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뼈 건강 이런 멸치하고 우유 언뜻 떠올리는데 글쎄 이렇게 두부하고 달걀이 나왔어요. 그 외에 또 어떤 식품이 있어요? 자, 식품보다 이제 영양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뼈 건강 생각하면 칼슘만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다른 영양소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영양소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제가 차박사의 백과사전, 그래서 차박과사전이라고 하는 코너를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한때의 좀 대항마로서. 자, 그래서 책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청국장이거든요. 네, 청국장입니다. 청국장. 이거 아까 남편분도 이렇게 만드시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뼈에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떤 영양소가 있는지 한번 뜯어봐 주시죠. 네. 비타민 K. 예. 우리가 이제 비타민 K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혈액 응고에 그 영향을 주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K2라고 하는 것은 칼슘이 뼈 흡수에 되는 것을 촉진하고요. 그다음에 파골세포의 과도한 활동을 막아주기 때문에 뼈 자체와 그다음에 뼈에서 칼슘이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청국장이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 옆에 뭔가 묘한 핑크색 가루가 있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직접 갖고 왔는데요. 네. 제가 앞에 저 좀 앞에. 준비를 해드렸죠. 아, 여기요. 요거. 아니, 색이 뭡니까, 너무 이게? 예뻐요. 이거 맛봐요? 것 같아. 자, 그거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 혹시 그냥 아까 바로 제가 맛봐요? 먹던 그거? 그렇죠. 예. 맛이 괜찮은데? 맛있죠? 아, 네. 시큼 달달, 시큼 달달. 맛있는데 근데 야, 끝맛은 약간 알아요. 느낌이 애들 불량품 맛 같기도 하고요. 맛있네. 근데 이게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한번 네. 또 이제 스티커를 띄워주시죠. 네. 이 핑크색 가루의 정체는 콜라겐. 예. 이게 콜라겐이에요? 자, 바로 콜라겐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콜라겐 그러면 이제 피부 쪽만 생각을 하시는데 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온 게 있어요. 이렇게. 딱. 뭡니까? 이게 그것도 준비를 해온 뼈인가요? 게. 요게 이제 요것도 뼈? 요것도 이제 뼈라고 생각을 하면은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백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부러지겠죠. 이렇게 부러지죠. 그렇죠. 충격을 받으면 이렇게 부러지는 특징이 있고요. 좀 심하게 되면 이렇게 아스러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콜라겐이 좀 풍부한 뼈들은 탄력성이 있어요. 탱탱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뼈를 보면 얘가 그렇게 충격을 받고 그러면 이렇게 유연하네요. 그 정도 유연해서 좀 애들은 유연하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뼈 속에 이제 콜라겐이 있을 때 이렇게 뼈에 유연해주고 뼈가 잘 부러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뼈 건강과 관련돼서 콜라겐도 매우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정현님의 뼈 튼튼 건강법이 뼈 탱탱 콜라겐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굴에 주름이 많으면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게 뭐냐면 우리 피부도 콜라겐이 구성하고 있지만 뼈도 무기질을 이어주는 건 콜라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에 많이 주름이 있다는 건 내 몸에 콜라겐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러면 뼈에도 콜라겐이 부족할 때니까 제대로 이제 집합 이루어지지 않아서 골밀도가 낮아진다. 이런 원리인 거죠. 그럼 여자들 뭐 얼굴에 주름 피려고 보톡스 맞는데 뼈에 보톡스가 바로 저 콜라겐이네요. 참았어요. 콜라겐이 그럼 확실히 골다공증 효과가 예방에 있는 도움이 거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콜라겐의 가수분해물이요. 골다공증뿐만이 아니고 골관절염에도 좀 잠재적인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골관절염을 치료할 때 이 콜라겐을 같이 했을 때 보조요법으로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한 골다공증 치료 같은 경우에도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치료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칼시토닌과 콜라겐을 같이 병행해서 쓰면 칼시토닌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 치료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에 뼈 탱탱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콜라겐 얘기할 땐 뼈 탱탱보다는 피부 탱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 피부는 이제 표피 밑에 진피층이 있는데요. 진피층의 90% 이상을 콜라겐이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뼈가 있잖아요. 근데 콜라겐은 피부 속의 골격, 피부를 지탱하고 있는 뼈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그물 모양으로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왼쪽은 이제 건강한 피부의 콜라겐, 진피층 콜라겐 모양이고요. 오른쪽은 콜라겐이 듬성듬성 돼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푸석해지고 늘어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탄력 있고 탱탱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콜라겐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든지 아니면 몸에서 잘 생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정현 씨가 그러면 지난번에 나오신 이후에 콜라겐을 계속 섭취하셨나 봐요. 더 좋아 보이는 거 보니까. 네, 이번에 이제 좀 더 맛있는 걸로. 사실 주름 때문에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두 마리 토끼 잡는 거구나. 그렇죠.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야. 네. 콜라겐을 꼭 드셔야 되는 게 피부에 도움되죠. 뼈 건강에 도움되죠. 그리고 또 더 있을까요? 네, 또 도움이 되는 곳이 있어서요. 민혜연의 TMI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뭐 하나씩 역시 많이 부리죠. 예. 필요. 한트가 무섭네. 사실 우리 몸의 뼈 하면 뼈랑 굉장히 비슷한 곳이 하나 또 있어요. 치아. 치아도 뼈랑 굉장히 유사하죠. 네. 비슷하게 상아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아 역시도 콜라겐이 역시 함유가 되어 있어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치아뿐만이 아니고요. 치아를 잡아주는
이제 잇몸 안에도 보면 사이에 있는 치근막이나 잇몸 인대 같은 경우도 역시 콜라겐이 같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콜라겐이 만약에 부족해진다. 그러면 일단 치아가 약해지면서 네. 잘 깨지겠죠. 그리고 치근막과 잇몸 인대가 약해지면 잇몸 사이가 벌어지게 돼요. 여기로 뭐 음식 찌꺼기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세균이 잘 번식을 하면서 치주염이나 치은염과 같은 잇몸 질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뭐 호르몬도 떨어지고 다양한 신체 변화가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건강 관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치아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무려 50%가 치주염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니까 특히나 이런 잇몸 관리나 치아 관리가 아주 중요한 거죠. 옛말에 왜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 이랬는데 듣고 잇몸까지 보니까 무너지는 거야. 잇몸이 무너지면 임플란트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네. 치주염이 심하면 이제 이도 빠진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잇몸 조금 아린 거 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요 잇몸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잇몸 뼈까지도 염증 때문에 녹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치아를 잡아줄 수가 없으니까 치아 상실이 오게 되겠죠. 게다가 이 치주 질환이 단순히 입안에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잇몸 역시도 혈관이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치주의 문제가 전신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염증들이 보통 전신을 타고 퍼지게 돼서 치주염 자체가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에도 문제를 줄 수가 있고요. 당뇨를 비롯한 전신 질환에도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아까 정현 씨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치아 빠지면 임플란트 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하시죠. 잇몸이 약하면 임플란트도 못합니다. 네. 결국은 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결국은 치아 관리를 할 때 있어서는 치아뿐만이 아니고 잇몸까지 다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여기에 중요한 게 콜라겐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아, 야, 이게 이 없으면 잇몸이라지만서도 지금 얘기 딱 들어보니까 TMI 이게 too much information이거든요. 근데 이건 TMI 아니고 TGI. too good information. 아주 좋다. 아이고 어려워. 아이고 어려운 거 고민했네. 작가가 적어놓은 거 외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100세 오복 중에 이제 하나 치아 건강이잖아요. 이게 잇몸에도 콜라겐을 가득 채워줘야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점점 콜라겐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진짜 느껴요.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이 얼굴의 탄력이 일단 빠져. 그러면서 요 탄력이 요쪽 탄력으로 가요. 요즘 여긴 탄력 많이 탱탱해. 떨어지셨더라고요. 탱탱해. 저는 자고 일어났을 때 이 베개 자국이 안 없어지는 거 보니까 맞아. 이게 피부 노화가 됐구나. 그리고 이게 나이 든 분들한테 베개에 줄 가 있는 거 주면 실례. 마스크도 힘들잖아요. 요즘. 근데 사실 진짜로 콜라겐은 나이가 들면 급격하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보통 수치를 설명을 해드리면 잘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직접 사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 왼쪽은 20대의 탱탱한 콜라겐 상태고요. 오른쪽은 50대의 콜라겐 상태예요. 구멍이 좀 숭숭 뚫려 있죠. 네. 뚫려있네. 확실히 차이가 크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콜라겐이 나이가 들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남녀 모두 30세를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나이에 따라 줄어들다가요. 50대 갱년기를 맞으시게 되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완경 이후 60대 여성의 콜라겐 함량은 40대 이전 여성과 비교했을 때 단 10년, 20년의 차이인데 50%나 감소를 한다고 하니까 관리가 꼭 필요하겠죠. 왜요? 갱년기도 슬픈데 골약, 뼈 양도 줄어, 콜라겐도 줄어. 네.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30세부터 차츰 이제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딱 30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관리를 시작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똑똑하게 먹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콜라겐을 입에 이제 맛있게 먹는다고 다 우리 몸속에 들어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똑똑하게 드셔야지만 콜라겐이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을 섭취해라. 그렇죠. 우리가 입에 콜라겐을 먹는다고 이게 우리 몸에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흡수가 돼야지만 비로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 다음날 화장실에 그냥 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흡수율이 높은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흡수율이 높나요? 자, 일단 그 분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흡수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라겐 하면 떠오르는 거 뭐 돼지 껍질. 족발이랄지 뭐 닭발이랄지 뭐 이런 것들 족발 이런 거 육류 콜라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분자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화가 매우 어려워서 흡수율도 매우 낮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드셔도 한 2%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되고 98%는 흡수가 안 됐으니까 이제 안녕하고 다음날 화장실에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어류로 만든 저분자 콜라겐, 저분자 PC 콜라겐 같은 경우는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소화가 매우 용이하고 흡수도 잘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한 98% 정도가 흡수가 흡수율이 84% 정도 흡수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40배 이상 난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간혹 이 저분자 PC 콜라겐 드시는 분들이 좀 비려서 먹기 힘들다 이런 얘기 하던데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저 아까 보셨잖아요. 잘 물에 안 맞거나 타서. 이렇게 물에 그렇죠. 네, 물에 타서 거기다가 뭔가 하나를 네. 넣으면 비리지 않고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네. 지금. 아, 이거 레몬차, 어. 그렇죠? 레몬을 넣어서. 맛있다. 맛있어요. 약간 시큼달달하니 이게 아까 사실은 영상에서 나왔는데 남편분이 이거 반 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주기 싫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걸 진짜 주기 좋다니까 좀 더 타 먹어야 돼. 그러니까요. 더 많이 타면 먹어도 흑색이 돼요. 다 돌면서 불급인데. 뇌에다 굉장히 맛이 좋거든요. 네. 이게 또 비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준비한 똑똑하게 먹는 두 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와 함께 이거 섭취해요. 제대로네, 그러면, 레몬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레몬 주스에 이제 콜라겐을 섞어서 드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 맛도 좋죠. 네. 실제로 이제 어류 콜라겐은 맛이 약간 가루로 먹으면 약간 비린 맛이 약간 납니다. 그런데 레몬 주스에 같이 먹으니까 비린 맛이 없이 맛도 좋아요. 그 다음에 콜라겐이 우리 몸으로 이제 소화 흡수되는 율도 높아지고요. 또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합성을 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제 콜라겐은 뭐 비필수 아미노산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비타민 C를 충분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 합성률이 8배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레몬과 같은 비타민 C와 함께 콜라겐을 같이 드시게 되면 흡수율도 좋아지고 이렇게 합성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상큼하고 맛도 좋아요. 네, 네, 맛있네요. 회 먹을 때 레몬을 뿌리는 게 그런 건가? 약간 잘 그런 되라고? 비린내를 잡아주면서. 네. 잠깐만 눈치를 주셔서. 아니, 그거는 이제 보통 보면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래요? 장가시들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도 하고. 왜 장가시가 부드러워져요? 네네, 레몬이 식초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콜라겐 때문은 아닌 걸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식초를 딱 뿌리게 되면은 산이 되면서 이 가뜩이나 이제 그 생선애들이 약간 물룰물룰할 수 있는 거를 탁 잡아줘요. 탱탱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씹을 거야. 때 이렇게 텐션이 좋은 예. 그런 식감을 주기 때문에 이제 레몬이나 식초를 좀 뿌려 먹는 게 좋죠. 예.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뿌려 드시는 거지 부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살짝 더. 탱탱하다가 또 부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알겠습니다. 이어서 똑똑하게 먹는 방법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에 저녁에. 섭취. 그래요?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게 막 언제 먹어야 된다는 말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 얘기를 해드리면 언제 먹어야 되는지 꼭 물어보세요. 근데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콜라겐은 언제 드셔도 크게 영향은 없어요. 무방한 편이라 어차피 이걸 드시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저는 시간 상관없이 꾸준히 드시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꾸준히 먹을 자신이 있으니까 더 좋은 시간대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아침보다는 저녁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피부 생각하면 일찍 잠들라고 얘기를 하죠. 10시부터 2시 사이에 세포 재생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이때 피부 세포도 재생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10시에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재생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재료를 넣어주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저녁에 드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콜라겐 제품 자체에 비타민C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합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C를 같이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드시면 공복에 속이 좀 쓰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 직후에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콜라겐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어요? 일단 적당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콜라겐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1.5g 정도니까 한 티스푼으로 하면 한 절반 정도? 뭐, 그 정도라고 보시게 됐고요. 또 이제 간혹 저분자 콜라겐, 저분자 PC 콜라겐 같은 경우는요, 뭐, 생선의 껍질 또는 어린, 생선의 비늘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생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선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은 좀 처음 섭취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시청자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여성의 경우 갱년기를 기점으로 특히나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콜라겐과 같은 영양소 섭취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는 갱년기 골다공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난주 정답을 또 공개해야 되잖아요. 네, 지난주 정답. 네, 제가 지금 정답의 결정적인 힌트를 한번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주 정답. 지난주 정답은요. 양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첨되신 네. 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갱년기 골다공증 더 덧붙여 주실 얘기 있으면 좀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보통 이전에는 외모만 꾸미는 걸 가지고 좀 뭐라고 비난한다거나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외적인 걸 잘 꾸몄을 때 안에까지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꼭 아시고요. 피부뿐만이 아니고 내 몸의 뼈나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콜라겐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콜라겐을 섭취하시는 게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시고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도움이 되는데요. 콜라겐만 드신다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운동 같이 하시고 음식도 식이도 골고루 건강하게 섭취하시면서 콜라겐도 함께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완경기가 되시면은 따라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이 우울증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맛있는 걸 좀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오고 하는 이런 시점에 뭐 야식도 좀 챙겨 드시고 맛있는 것들을 좀 잘 챙겨 드세요. 대신 많이 드시는 게 아니고 네. 좋은 것을 적당히 이렇게 네. 잘 챙겨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완경기를 빨리 넘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갱년기 골다공증을 극복하는 김정현 씨 아주 좋은 사례였는데요. 네. 그 즐겁게 일하고 맞아요. 그 가정에서도 아주 재밌게 그렇게 지내시니까 그게 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늦둥이가 힘인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오늘 배운 걸 집에 가서 복습하는 그런 학생의 마음으로 열심히 뼈 건강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건강 얘기했습니다만은 2020년의 화두는 역시 건강인 것 같아요. 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